먼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 매수가는 6,07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5% 들고 계시는데요. 주가가 6,000원 선이 무너지고 5,000원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SFA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다행히 6,070원인데 가격은 그런대로 네.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은 괜찮아요. 6,070원이면 싸게 상당히 잘 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 35%를 좀 많이 실었는데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런 반도체나 IT 그리고 또 떨어지는 걸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주로 젊은 분들이 많아요. 또 왜냐하면 빨리 승부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우량한 것보다 본인들이 또 전문 용어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SFA하고 보셨을 때 결국은 한 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원래 삼성전자가 투자하기로 한 게 한 140조 정도였죠.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2030년도까지였는데 대만의 TSMC가 2023년도까지 한국 돈으로 120조 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뭐 백악관 초청받고 뭐 해가면서 삼성전자도 결국은 2024년도까지인가요? 240조로 규모를 늘렸지 않습니까? 투자 금액을. 근데 그 대부분이 기존의 것들은 디램이라든가 다른 거는 거의 제자리고 사실은 파운드리 쪽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인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앞으로 3, 4년 내로 늘리겠다는 거. 결국은 전 세계에서 앞으로 7나노 이하를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인텔도 뛰어든다고는 하지만 아직 10나노까지도 개발도 못한 상태고 공장도 없고 이제 칩 설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3년 걸립니다. 그런데 대만의 TSMC하고 한국은 지금 7나노가 주력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주력 상품이거든요. 이제 10나노에 살에 내려와서 좀 있으면 미국 공장은 5나노나 3나노인데 앞으로 그러면 10년간은 제가 봤을 때는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공장의 파운드리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여러분들 또 아시다시피 뭐 지금 대한민국 2차 전지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로켓 배터리, 아트라스 배터리, 또 거기에 음극 활물질, 양극 활물질, 납 관련해서 했던 회사들은 변신하지 못한 회사들은 다 망했습니다. 사라졌죠. 반면에 납, 음극, 양극 활물질이었던 SFA는 2차 전지로 전환해가면서 다시 또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SFA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던 반도체 회사들이 메모리 쪽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사실은 사장되는 겁니다. IT는 차량용 전장 부품으로 스마트폰 만들던 회사들이 지금 차량용 전장 부품으로 다시 변환하고 있잖아요. 변환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SFA가 그런 경쟁력이 있는지, 반도체 패키지를 제조하는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비메모리 쪽으로 미국 공장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윤곽 잡힌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거기에 따라가가면서 그쪽에도 납품을 댈 수 있는 회사인지 없는지, 이게 이제 회사의 운명을 가르거든요. 얼마 전에 그것을 가른 2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동차에서 바로 성우 하이텍과 화신이에요. 원래 성우 하이텍이 국내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중요한 1차 협업업체였는데 미국 조지아주 공장, 알라바마 공장이 없어요. 거기에. 대신 화신이 거기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성우 하이텍에 줬던 물량을 화신한테 줘가면서 지금 주가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3년 사이에. 저는 SFA가 그런 면에서 몇몇 종목들 중에서 건너갈 수 있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서 메모리 쪽으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공정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패키징이라든가 아니면 소재 쪽이라든가 대표적인 게 이제 동진 세미캠,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도 겸업을 하고 있죠. 2개를. 그리고 이제 SFA, 그리고 SNS텍 이런 딱 있습니다. 이렇게 윤곽이. 그런 회사들이 리노공업이나 유니테스트나 기존의 비메모리 쪽에 관련된 종목들과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니까 SFA는 지금 가격을 보셨을 때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난 3년간 반영된 거는 맞아요. 뭐 2,000원짜리, 1,500원짜리가 이제 10,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6,000원까지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작년도 연초 이런 주가까지 수준으로 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과연 그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근데 이거는 SFA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장비 쪽이나 소재 쪽이나 부품 쪽이나.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네. 2021년도 9월까지 영업이익이 310억 원,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228억이에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작년도 전체가 343억, 163억, 재작년도는 전체가 390억, 206억인데 이미 이번 연도 상반기 중에 작년도 실적과 재작년도 실적을 코로나 이전 실적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주가 1만 원 시대였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 주식이 6,000원 전후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고점 대비 40% 빠졌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이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35% 비중이 좀 많긴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단기로 들어갔다가 반등 나왔을 때 한 15%는 잘라내고 20%는 나는 승부 보겠다. 그런 심산이었다면 꽤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유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타이밍일 수 있다.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A스토리입니다. 매수가는 45,700원이고요. 비중은 50% 들고 계십니다. 시장과 상관없이 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이어가다가 금요일장에 긴 음봉을 띄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비중이 조금 상당히 높으신 편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예, 좋을까요? 50%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50% 갖고 계신데 이제 혹시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약간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신 거는 건데 이제 이 50% 비중이고 그리고 아마 요즘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국내 이런 것들이 콘텐츠들이. 그래서 한방 소외에서 이제 주식할 때 우리가 한방 그리고 A스토리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주식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혹시 뭐 들은 얘기가 있다든가 친인척이 A스토리에 다니는데 야 회사가 굉장히 요즘 열심히 하고 우리 회사에 누구 신규 영입했다 이런 건 내부 공시는 아니거든요. 기존에 뭐 어떤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 한다 아니면 유명한 감독을 인수한다 참 영입하셨다든가 그런 거는 그러면 뭐 내부자 정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제 발표가 된 거니까 인사 발표 같은 거 됐을 때 그리고 지금은 좀 추격 매수 하신 게 좀 제가 봐도 역력하신데 45,700원이면 최고점이신데요. 빨리 결정하셔야 되겠죠. 손절을 할 건지 한번 홀딩을 할 건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험을 살리셔야 돼요. 네. 차트를 보는 거는 바로 그 함축된 부분들을 내가 나의 경험을 차트에 녹여내서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5일선이 깨졌다, 10일선이 깨졌다, 뭐 돌파 나온다.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나의 경험에다 녹여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나의 객관적인 차트를 통해서 나의 주관적인 거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차트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A스토리를 지금 여기 이제 깨졌는데 이분이 50% 갖고 계신데 팔아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사셔야 될까요? 아니면 버텨보셔야 될까요? 지금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파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분은 손실이에요. 그럼 45,700원 조금 사셨으니까. 버텼다가 이제 매수가 왜냐하면 오면. 지금 3만 원에서부터 50% 오른 선상에서 50% 일주일 사이에 한 달 사이에 50% 오른 거를 추격 매수하신 상태에서 본인의 전 재산의 절반을 사셨는데 지금 딱 손절 타이밍에 걸린 거죠. 손절을 할 거냐 말 거냐. 더 이상 살 수는 없는 상태신 것 같고 처음부터 왕창 사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뒤늦게 사셨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보통 대부분은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주가지수를 보시잖아요. 종합이 지난 일주일간 어땠습니까? 떨어졌죠 이렇게. 네. 3,000 깨지고 2,900까지도 갔었고 코스닥도 1,000 깨지고 뭐 이렇게 900대 중반까지도. 근데 이 주식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올라왔죠. 그러면 종합주가지수가 그리고 어제는 올라갔는데 거꾸로 빠지고 3일간 종합이 올라갈 땐 빠지고
자,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를 거스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받을 때 조금 올려놓고 멈추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라도 챙겨야겠다고 다 파는 주식이죠. 무서우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것을 돈이 많은 세력은 그럴 때 잡아 끌어올려요. 종합이 빠질 때 거꾸로. 장중 조정받고 끌어올리고 조정받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수익이 아침에 5% 났다가 다시 보합 가니까 토해냅니다. 반등 나와도 무서워서 팔고 종합은 떨어지는 거 보니까 무섭잖아요. 다행히 내 건 안 빠졌다 생각하면 팔아요. 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런데 이런 주식은 거꾸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도. 그러면 종합을 거스르고 혼자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종합이 버틸 때는 멈췄다가 종합이 빠질 때는 혼자 거슬러 쏠려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그러죠. 하고 최근에 3일간 지수 반등 나올 때는 거꾸로 빠졌다가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올라가니까 다시 또 음봉 나버리고 내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빠지겠죠. 월요일 날 살짝 화요일 날이나 그랬을 때 거꾸로 그리고 종합 흔들릴 때 그때 또 받아서 쳐올리는 현상이 매우 강합니다. 왜 그러느냐? 앞에서 이미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치고 올라오고 거래량도 올라오는데 겨우 50% 먹고 다시 나갈 수는 없어요. 큰 돈들이 움직일 때는, 종합을 거스를 때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저희가 이제 쉽게 하면서 세력주라고 부르거든요. 세력주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돈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종합을 거슬려서 사람들이 토해낼 때 무서우니까 종합이 무너질 때 막 파도가 올라오는데 내 거 붙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귀하다더라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때 종합 깨질 때 패닉 현상이 나올 때 이런 종목은 받아서 거꾸로 올리고 종합 좋을 때는 거꾸로 안 올라가죠. 지금 3일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수학 문제 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주포회가 왜 이렇게 했을까? 시장을 거꾸로 거슬려서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은 얼마만큼 수익이 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량을 얼마만큼 쓸어 담느냐가 중요할 때 이렇게 합니다. 싹싹 쓸어 담아서 멀리 갈 때. 그래서 지금은 50%좀 한번 버텨보십시오. 그리고 실적도 되잖아요. 굳이 제가 이 종목의 실적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도 작년에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됐고, 특히 이제 이런 쪽에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가 아주 오징어 게임 덕분에 돈들이 막 몰려 들어가면서 소위에서 한 큐가 있는 파트에 추격하셨지만 일단 추격한 건 잘못했지만 여기서 잘라내는 건 더 잘못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한번 버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을 거르는 종목이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KG케미칼입니다. 매수가는 35,15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에 들고 계십니다. 이번 주 시장이 빠지면서 이 종목은 주가가 더 빠졌네요. 3만 원 선도 조금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여기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35,150원인데 31,350원이니까 10% 조금 손실 넘게 입으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앞에서 코로나 때 8,000원이었고 일반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게 15,000원이에요. 평균 가격 10,000원 전후라고 본다면 근데 거래가 대량으로 솟은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작년도 8월 전후 가격대로 본다면 2만 원 전후가 평균 가격이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4만 원 저점 대비로 따지면 4배 평균 거래량이 대량으로 솟은 지점으로부터 본다면은 거기서 더블 그리고 충분히 저점에서 10,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매수할 기회가 있었다가 지금 순간적으로 45,000원까지 찍을 때 거래량이 또 터졌잖아요. 이미 앞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수익률을 좀 챙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이 4,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주식은 약간 무슨 걸 갖고 있냐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좀 희망 고문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실적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어떤 건 실적이 좋아지는데 제가 버티라고 그러고 어떤 건 실적이 좋아지는데 팔으라고 똑같은 실적 좋아지는데 실적도 꽤 좋아지죠. 2,290억. 작년도 다 돌파하고. 그런데 한 번 이미 팔 기회가 제가 봤을 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4만 원 여기에서 못 파신 분들 한번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반등이 한번 나왔었고, 그랬다가 한번 또 지금 무너지고, 중간에 반등 하다못해 물렸더라도 반등해서 팔 기회는 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제 안 팔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실적도 좋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먹었어요. 역사적으로 신고점도 이미 나왔고, 그리고 거래량도 바닥권에서 터진 것만큼 고점에서도 한번 일정 부분은 바닥권 터진 이후에 한번 터졌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실적이나 이런 게 좋은데도 주가가 그 반영이 안 되고, 마치 기존에 한번 빅사이클에 한번 났던 종목들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뺄 때는 또 잔인하게 뺍니다. 자기들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공매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저라면 나오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들도 이미 뭐 30% 40% 하락한 대형 종목들이 많잖아요. 똑같은 부분에서. 그러면 차라리 그걸 공략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어요. 단기로. 그래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지금은 다른 쪽에서 좀 더 크고 대형 종목에서 사이클을 돌리는, 돈을 굴리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영역이라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게 지금 주는 장이니까 한 3개월 정도? 지금 보니까 35,150원이죠. 그럼 지금 31,300원이니까 한 뭐 15% 정도 손실 입었다고 생각하고, 넉넉하게 3개월, 뭐 빠르면 요즘 같은 변동성 장에서는 한두 달 할 수 있어요.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매도 전략입니다. 네, 일단은 매도하고 조금 다른 종목을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매수가는 22,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100%로 올인을 하셨습니다. 이번 달 또 초만 해도 수소차 확대 기대감에 신고가를 써내려 갔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요? 계속해 빠지고 있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버티실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22,000원이잖아요. 주식도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거는 주식을 몰라도 돼요. 실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데, 이게 좀 눈치라는 게 있죠. 타고나는 거, 감각을 통해서 하는 거, 눈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게 있든지, 아니면 남들이 보지 못한 어떤 통찰력이나 이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가 뭐 앞으로 전기차 시대라든가 뭐 바이오 시대라든가, 아니면 그 전기차와 바이오 내에서 어떤 특정 파트가 움직인다든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통찰력으로 뭐 예를 들어서 수소라든가, 그리고 컨텐츠, 우리나라 지금 컨텐츠 같은 경우 이런 걸 본다든가, 그런 거를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수학적인 논리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괴리를 이용해서 하는 매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 이 집요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앵커님한테는 여자분들한테 요즘 이게 무서운 말이죠. 집요한 남자, 무섭잖아요. 거부하고 싶은 마음, 스토킹. 그러니까 주식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찰거머리처럼 내가 끝까지 여기서 승부를 보리라. 여기서 승부를 보라는 게 끊임없이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도 6.25 전쟁 3년이지만 내내 전쟁했습니까? 1년 중에 전쟁하는 딸은 겨우 며칠 되지 않아요.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런 것처럼 본인이 준비가 돼야죠. 근데 코오롱 플라스틱은 아시다시피 이제 차량용 수소 자동차라든가 차량 경량화라든가 이런 수혜주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시니까 22,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뭐가 성공하는 요소 중에 뭐가 없습니까? 정보도 없죠. 남들보다 한참 늦게 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감각이 없어요. 22,000원에 사셨다는 거. 팔아야 될 자리에서 산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무모합니다. 앞뒤 재지 않고 100%를 다 사신 거잖아요. 뭐 재산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돈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본다면 적은 돈을 갖고 지금 출발하신 젊은 분이라면 너무 좋은,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은 돈이라면 수업료도 적게 치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100% 갖고 일 다 저지르고 22,000원에 산 다음에 상담한 거죠. 저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를 손절을 하기 전에 상담하신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손절합니다. 그런데 한번 버티라고 하고 싶어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버티셔야 돼요. 왜냐? 어차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종목이에요. 고롱 플라스틱, 효성 TNC 이런 거. 그리고 뭐 짧게 200% 올라가고 끝날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굴곡은 있겠죠. 근데 떨어졌을 때 이걸 100% 갖고 있으니까 더 살 수가 없잖아요. 1,0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돈이 많을수록 더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결정하셔야 돼요. 손절하셨다가 더 밀렸을 때 잡을 건지 아니면 반등 시에 빠져나올 건지. 결국은 잘해봐야 본 돈이잖아요. 반등 시에 일정 부분 잘라낼 수밖에 없으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사라지고 나한테 남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운 건 한 가지 있죠. 뼈저리게. 정보 매매나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잘 살리셔서 절대로 이런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남들이 이제 한 번 더 밀리면 손절하시는데 단타 매매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00% 갖고 계신데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상담해봐야 이거 욕먹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5%라도 떨어지면 네가 버티라겠잖아. 버티라겠는데 나는 100% 들고 있으니까 욕을 나와요, 당연히. 근데 팔을 하겠어. 그럼 5% 정도나 10% 빠졌다가 다시 또 이런 순간 급등 나오면 팔을 하게 갖고 땅바닥에 팔았더니 또 반등 나오니까 문제고. 그래서 톡 까놓고 얘기했고 만약에 제 동생이다. 그러면 한번 호되게 혼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러나 버텨봐야 된다. 왜냐 이게 종목이 안 되는 종목이나 모르지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코롱 플라스틱, 효성 TNC 이런 것들처럼 그러면 이쪽 수소 소재 이쪽으로는 멤브레인 이런 쪽 소재 쪽은 지금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두 눈 질끈 갖고 한번 버텨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0만 원에 네, 30%입니다. 10만 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10만 원이 깨져서 지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어떻게 많이 더 늘리겠습니까?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10만 원이 깨진 네. 상황이에요. 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지난주에 10만 원 깨졌을 때 네. 이거를 10%를 좀 샀습니다. 어,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제가 오늘은 경험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다 정보를 알아요. 이제 주식 좀 하시는 분은 뭐 금리부터 해서 실업률부터 해서 미국 상황. 근데 지금은 이제 정보가 부족해서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심리 게임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적인 부분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면 그럼 저희들도 여기 그때 깨졌을 종합주가지수 2,900 터치했을 때 여기 이 자리에서 하이닉스 사고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같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지금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좀 팔았습니다. 짧게 단타로.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갖고 있어요. 10%를. 현대자동차 올라가는 거를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만약에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이번 주 오늘 빠지고 월요일 날도 빠지면 단기 종목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하고 현대자동차하고 동시에 같이 털어버리면 시가 빠졌을 때 우리가 단기로 들어간 거는 사실 하이닉스 손실 난 걸 현대차에서 이미 이번 주 확보했으니까 나머지 3분의 1이나 절반을 다 남은 것만 털어버리면 최악의 경우에 본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손실은 없잖아요. 대신에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뭐 이제 아직 월요일날 하루 더 남았습니다만 미국 장이 괜찮다면 현대차는 수익을 일정 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하이닉스는 낙폭을 줄여주면 거기서 이제 털고 나왔을 때 수익이 더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현대차 수익만 회수하고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심리 게임장에 잘 보세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전부 다 찬양일색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던 증권사들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가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던 증권사들이 10만 원이 깨지니까 목표 주가를 차마 자기들도 10만 원이라고 못하고 11만 원으로 요즘 내보냅니다. 그래가면서 3분기 실적 예상 실적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영업이익이 적게는 4조 1천억, 많게는 4조 8천억까지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예상 실적이. 근데 2021년도 전체 예상 실적이 지금 6월 달까지 실적이 얼마냐? 영업이익이 4조 원이에요. 작년도 영업이익이 5조 원이고 재작년도가 2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3분기 영업이익이 평균 4조 5천억 전후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많게는 4조 8천억, 적게는 4조 1천억. 그러면 3분기 실적만 놓고 봐도 작년도 실적이랑 비슷하잖아요. 1년치랑. 상반기를 넘는 거고. 자, 그런데 목표 주가를 하향해가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3분기가 피크를 찍었다. 4분기는 장담할 수 없다. 2분기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2분기가 피크를 찍었다. 3분기를 장담할 수 없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역사는 승자편입니다. 누가 승자인가요? 주식을 하이닉스를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에서 좋다고 매수한 사람이 승자입니까? 아니면 공매도를 때린 사람이 승자입니까? 공매도를 때린 사람이 승자죠. 그럼 지금 매도 보고서, 목표주가 하향 보고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을 위한 보고서입니까? 공매도를 때리고서 13만 원, 14만 원에 공매도 때린 연기금이나 외국인들, 기관들을 위한 보고서입니까? 공매도 때려서 갖고 온 사람들을 위한 보고서예요. 사실 이 보고서를 저는 기다렸습니다. 10만 원 깨질 때. 왜? 전부 다 매수하라고 외쳤던 보고서들이 10만 원이 깨지고 저점을 깨지니까 이제는 매도하라고 그러죠. 목표 주가 하향이 사실 말 대놓고 못하니 매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매도자들한테 이제 떨어지는 손절 물량들을 받을 준비를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한 물량 세력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제가 한번 이거를 증감으로 내볼게요. 역사적으로 국내 기관들 중에서 연기금이 네. 하이닉스를 14만 원 이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매도를 때렸어요. 14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연초에 올라올 때도 때렸고, 여기 보이시죠? 이게 파란 거. 네. 이게 전부 다 일별 누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에요. 매도한 날은 파란색 그래프로, 매수한 날은 빨간색 그래프로 제가 표시되게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가장 강력하게 때리죠. 그래프가. 그렇죠? 누적 집단군을 형성한 거 보세요. 전부 다 14만 원, 14만 원, 15만 원 사이에 때렸어요.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 물량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네. 당연히 그 손절 물량들을 이 가격에서 일정 부분 저는 받아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매수 보고서하고 해가면서 자기들은 때리고, 매도 보고서 내가면서 공매도 물량들은 이제 수익 실현하고, 그런 단계예요. 아까 보셨지만 실적 앞에서 이제 굉장히, 근데 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도 보고서가 막 나오죠. 무서운 거예요. 저 실적을 봤을 때. 밟아도 실적이 올라오는데 또 이제 4분기 실적을 예상할 수 없다고 그런 말이잖아요. 2분기 때 했던 말 똑같이. 이제는 이 가격에 저 정도 실적이면 연말에 배당 얼마나 줄까요? 사상 최대 실적인데. 배당 당연히 높여줘야 됩니다. 네. 이제 다시 균형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사든지 저는 10만 원 이상은 한 번은 온다. 연말 안에. 그래서 저도 지금 일정 부분은 조금 5% 정도는 타이밍을 봐가면서 좀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이제 반등 나올 때 안 올라오니까 개인 투자들 무섭잖아요. 목표주 가약 나오고. 네. 10만 원에서 보니까 35%좀 많이 갖고 계시긴 한데요. 한번 버텨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리게임장이 펼쳐지고 있는 현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10만 원 이상은 한 번쯤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LG 이너텍이요.
네, LG 이노텍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예, 예. 비중도 알려주세요. 35%고 네. 21만 8,340원인가 돼요. 아, 21만 8,340원에 35% 예, 예. 들고 계십니다. 예.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에도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것이 계속 리포트에 좋게만 나오대요. 네. 겁나게 좋게 나오고 그래서 네. 이걸 좀 빠짐에 좀 샀더니 계속 빠져버려갖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좀 알고 네. 싶어서 왔습니다. 뭐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연말까지 갖고 왔면은 본전이 나올란가 내년까지 갖고 와야 본전이 나올란가. 본전 회복이 언제쯤 될지 궁금하시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주가가 빠져서 답답하신가 봐요. 본전 회복 가능할까요? 예,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참 잘 모른다.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면 욕먹을 것 같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LG이노텍은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현대모비스하고 현대모비스가 아니라 현대위아, 그리고 LG이노텍, IT에서 한 축, 자동차에서 한 축을 저희도 이번 연도는 계속 급락 나올 때 샀다가 올랐을 때 수익 실현하고, 급락 나올 때 샀다가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 장에서는 급락 나왔을 때 현대위아하고 LG이노텍을 안 샀습니다. 대신 하이닉스하고 현대자동차를 샀어요. 사이즈를 좀 키웠잖아요. 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약간 개별이 아니라 그룹주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LG이노텍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저도 이번에 하이닉스를 살까 이걸 살까 LG전자를 살까 무진장 고민하다가 하이닉스로 낙점이 됐는데 안 산 이유는 LG화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LG화학이 GM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 지금 약 20만 대 정도 리콜 사태 배터리 해가면서 일단은 지금 2조 원 정도 네. 배상 금액이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협상이지 뭐 거의 정해진 거죠. 근데 LG화학은 LG화학솔루션을 이제 상장해야 되잖아요. 그 손실을 떠안았을 때 말 그대로 이제 상장이라는 건 여장분으로 따지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하기 전에 다 메이크업하고 풀 세팅하고 다이어트하고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거냐? 말 그대로 원형 탈모가 발생한 거예요. 다행히 면사 플러스 그럼 끔찍하잖아요. 네. 뭔가 그거를 땜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회계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예, 이제 한 마사지라고 그러잖아요. 페인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러면 LG화학솔루션이 2조 원 손실 따놓으면 이 회계 장부가 너덜너덜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상장하기 전에. LG전자와 LG이노텍. 특히 배터리의 문제냐 아니면 그 배터리를 조립한 배터리에다가 이제 BMS, 배터리 매니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각종 이제 이렇게 뭐 배터리가 폭발하지 않고 열 차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변에 설치를 합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그거를 모듈화 작업을 LG이노텍이 했어요. 이 손실을 과연 LG화학 2조 원을 다 떠안을 거냐? 앞으로 그럼 폭스바겐도 남아있지 또 더 남아있는데 그랬을 때 LG화학이 떠안으면 내년도 상장할 때 이게 120조짜리, 150조짜리로 상장될 수 있는 게 80조 원, 70조 원으로 반토막 나요. 2조도 아니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LG이노텍이 저는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LG화학한테는 그게 또 호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솔직하게 그걸 고려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 LG이노텍은 만약에 그 문제가 빨리 결정이 된다면 LG이노텍은 주가 지금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뭐 지금 뭐 작년도 이번 연도 상반기에 분기 단기 순이익이 3,900억이잖아요. 작년도 2,300억, 그 재작년도 1,000억이었는데 벌써 4배 이상 성장한 거지 않습니까? 순이익만.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도 이제 앞으로 나이덱처럼 성장할 가능성도 높고. 스마트폰 회사라기보다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 회사예요, 사실. 그 부분이 애플과 이미 뭐 거의 좀 결정이 됐고. 그래서 저는 가장 좋게 보는 회사 중에 LG이노텍인데 이번 배터리하고 LG화학 솔루션 상장 문제가 맞물려 있으니까 이걸 먹자니 사자니 그렇고 안 사자니
너무 아깝잖아요. 실적을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놔줬는데 제가 경험적인 요인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들도 주식 요즘 같은 장에서 상담한다고 5일선 깼다고 이렇게 하고 보면 남 얘기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고민을 얘기하면 지금 똑같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이것만 실적만 봤지. 그러면 지금 손절을 하든지 버티시는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경험상으로 보면 한 번 빠집니다. 이런 주식은. 왜 그러느냐.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로얄티가 낮아요. 빠지기 시작하면 버텼다가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실적이 좋고 하니까 결국 멀리 보는 물량들은 들어와요. 어차피 그 손배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식이 계속 추가 하락을 한 적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어떤 주식도. 근데 비중이 몇 %죠? 35%? 자신이 없으시면 지금 한 15% 정도 놔줬다가 20%만 갖고 있다가 현 시점에서 순간 주가가 밀린다 만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럼 그때는 그냥 두 눈 딱 감고 그냥 사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부터 19만 7천 원이니까 만약에 18만 원 근처 온다, 깨진다. 그럼 나는 그때 15만 원 투입하겠다. 그 중간 변동성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만 원이 깨진다면 조금 더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CIS 21,200원에 50%예요. 네, CIS 21,200원에 50% 들고 계십니다. 조금 고점에 사셨는데 또 비중도 높으셔가지고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어떻게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중장기로 해야 되는지 지금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를 했다가 다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뭐 어떤 악재도 없고 어떤 없잖아요. 그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호재는 남아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못 버티겠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많고 또 올라오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솔직히 던지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현재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이제 불어오는 2차 전지 바람에서 뒤늦게 이제 막 불이 붙었다가 장 조정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떨어질 때 보시면 차트 한번 볼까요? 떨어질 때 지금 기간 조정 받을 때 보면 거래량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파는 건 맞습니다. 뭐 한번 슈팅이 나오면 이런 것도 더블 또 쉽게 나오니까 그래서 버티고 싶으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까짓것 이거 아니면 없냐 다른 데서 그렇게 하면 몇 %죠? 50%? 그러면 이제 어떤 정보를 듣고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나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참 이거 팔고 또 이런 종목 올라가면 또 더블도 쉽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현재 분위기상이라든가 이 종목의 현재 방향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현 시점에서 아니면 뭐 비중을 좀 줄여서 20%나 25%로 20% 정도로 줄여서 한번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은 약간 무리수를 좀 두는 거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얘기들 나쁜 얘기는 없고 다 좋은 얘기인데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는다.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거는 맞는데 장 반등 나오고 나빴을 때 쳐올리고 근데 잘못 걸리면 이게 또 골치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뒤늦게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뭐 다른 2차 전지들은 이제 다 해먹고 떨어지는데 이게 힘 못 쓰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같이 또 동반하락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50% 비중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종목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정책보다는 비중으로 그거를 리스크를 컨트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시면 비중을 조금 줄여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한번 감당한다. 그래서 내가 저쪽 70% 돌려서 이 종목이 혹시 15만 원까지 15,000원까지 떨어져서 대량 손실을 입더라도
그걸 단타 70%로 움직여서 나는 3개월이면 메꿀 수 있다, 6개월이면 메꿀 수 있다 이런 전략을 갖고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50%면 손실 깨졌을 때는 더 사지도 못하니까 그거를 비중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보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